네, 문재인 후보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후보님께서 그 녹색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후보님께서 이렇게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무음 또는 진동, 더 좋은 것은 아예 꺼주시고 정책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장소가 조금 비좁은 관계로 장소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예, 다 준비되셨습니까? 후보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2년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넷 정책에 관하여 말씀 듣는 시간 그리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터넷포럼 안문석 의장님께서 오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문석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문석 교수님은 전자정보 분야, 인터넷 초창기 분야부터 헌신해 오신 분이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포럼의 의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문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전자신문과 한국인터넷포럼이 주최하는 문재인 후보 초청 인터넷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엄청 바쁘실 텐데 저희 초청에 응해 주신 문재인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터넷포럼은 IT 강국, 인터넷 강국, 특히 30, 50그룹에 저희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깨끗하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기업인, 그다음에 학자, 민간, 시민들이 만든 하나의 포럼입니다. 그 포럼에서 특히 오늘 이렇게 후보님을 모신 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전자정부에서도 계속 연속해서 1등을 하고 있고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정보화 준비지수에서 또 ITU에서 연속 1등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 외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지표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도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제도에서는 산업화 사회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저희가 지금 약간 잘 된다고 그래서 자만에 빠져서 성공의 실패에 오류에 지금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에 저희가 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소프트웨어가 붕괴되고 있고 또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이걸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후보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우리 포럼이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싸이 유튜브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좀 자동차 선박 세계 1등을 하는데 그것은 IT와 바로 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요. 문제는 이제는 그런 정보화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전부 너무 많이 보급이 돼서 사실은 그걸 보급시킬 때까지 역대 정부가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공기라는 것은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공기는 없을 때 불편함을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공간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문제가 생길 때 이게 불편한 존재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래서 굉장히 규제가 많아지는 그런 사회에 있습니다. 근데 지능과 규제는 같이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100%
부작용이 없는 어떤 산업화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급한 마음에 규제를 아주 강화해서 어느 때는 심지어 그 부작용을 0%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걸 진짜로 추구했다가는 100점 맞으려다 빵점 맞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거 그 아이디어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죠. 싸이월드에서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 아이디어만 뺏기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과 정부에서 규제와 진흥의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어려운 그 과제를 오늘 후보님께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또 정보화라는 거,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냥 고착적인 것이 아니고 기술이 바뀌고 또 제도가 바뀌면은 끊임없이 바뀌는, 그래서 차세대라는 말이 항상 통용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차세대 인터넷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부의 가버넌스 구조도 또 좀 바꿔줘야, 손질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또 후보님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진솔하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의 선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우리 포럼에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준비위원회에 계신 여러분들 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 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문 후보님을 모신 것을 저희는 참 크게 기쁘고 생각하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순서가 우리 문 후보님의 연설을 듣는, 정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미래 발전의 핵심인 인터넷을 책임지고 계시는 인터넷 포럼 임원 및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산업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인터넷 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인터넷 산업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는 그런 각오와 약속을 밝히려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상생과 창조의 IC 인터넷 산업 정책은,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대선에 출마하며 말씀드렸던 4대 성장 전략 중에 창조적 성장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많은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더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인터넷 산업 관계자분들의 어려움이 아주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터넷 산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철학이 남다르셨던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시대 인터넷 산업의 활력은 정말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정책 마인드가 우리 산업 환경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는 인터넷 산업 위상의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인터넷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저는 5가지 핵심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인터넷 산업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인터넷을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인터넷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채택해서 육성하려고 합니다. 청와대에 국가 전략 산업 지원관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법규, 자본시장, 제도 등에서 인터넷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없이 산업만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시장과 기업체가 담당해야 할 분야에 정부가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산업 기반인 유무선 네트워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사람이 자신의 꿈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인터넷 자유국가로 만들겠습니다. 네트워크 세상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세상입니다. 그 자율성을 공권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사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치 군사 독재 시대 언론을 통제하듯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정말 유신 시대에서나 어울릴 만한 그런 사고방식이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명박 정부 덕분에 우리나라가 어느새 인터넷 검열국가라는 오명을 쓰고야 말았습니다. 8월 12일자 뉴욕타임즈의 관련 기사 제목이 한국에선 이렇게 쓰면 검열당한다 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5년 전만 해도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던 우리 한국이 지금은 동급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만 보면 이명박 정부는 독재 정권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통신 접근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입니다. 가계 통신비가 너무 높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치 불통이고 서민은 요금이 높아서 통신 불통입니다. 21세기에 통신은 기본권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통신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이 외국에 비해서 20만 원부터 30만 원 가량 그렇게 비싸다고 합니다. 저는 휴대전화 단말기 국제 비교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가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비싼 요금제는 대폭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추고 또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 음성통화 서비스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은 통신비로 마음 졸이지 않고 또 검열을 겁내지 않는 세상입니다. 제가 꼭 이뤄내겠습니다. 셋째, 좋은 일자리 50만 개 인터넷 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인터넷 산업 중소기업 대표자분들에게 가장 애로점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이구동성으로 인력난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은 거꾸로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비전 있는 일자리였던 인터넷 벤처 또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든 것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처우가 나빠지고 또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창업도 아주 부진합니다.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기업에게만 이익이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발전시키면 창업도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저는 최우선적으로 창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청년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액의 다수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창업 자금 조달 방안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모태 펀드 2조 원을 조성해서 창업과 벤처 기업 활성화를 도울 것입니다. 좀 분위기가 딱딱해졌죠?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정책이 나올 때는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준비해온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안문석 대표님께서 싸이 유튜브 영상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외국인들이 부른 그 패러디 영상 유튜브에 역시 올라온 것입니다. 보시죠. 예. 이 가수 싸이의 성공 사례는 이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와 또 인터넷 산업이 결합하면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이 가진 매력이고 힘이고 가치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인터넷 산업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 것입니다. 넷째로 상생과 융합의 인터넷 산업 생태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인터넷 산업 기업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푸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이 대기업 계열사 또 그리고 대기업 납품 협력업체인 우리 현실에서 생태계 상생의 생태계 구축은 아주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표준 도급 계약서 도입과 의무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솔루션 납품과 유지 보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더 이상 중소기업이 불리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상생 협력 지수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일반 기업은 상생 협력 지수를 세제 혜택과 연계를 시키고 또 공공기관의 입찰에도 우선권을 가산점을 부여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인터넷 산업 융합 환경입니다. 지금은 융복합의 시대 또 통섭의 시대라고 합니다. 미래의 경제는 단일 신기술 기반 산업보다는 융합 산업이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인터넷 융합 산업은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 산업은 과거의 철강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산업은 인문과학, 문화예술, 심지어는 순수 예술과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인터넷 융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른 산업과의 융합 환경 조성 지원은 물론이고 인문과학이나 문화예술 같은 기초 콘텐츠와 인터넷 기술 간의 통섭 교육 및 교류 시스템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산업 정책의 사령탑을 만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체한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정부의 인터넷 산업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두어서 미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한 혼란은 없애고 기획과 실행은 극대화하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2000년대 인터넷 벤처 붐을 일으켰던 김대중 대통령님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드신 노무현 대통령을 이은 정당입니다. 전통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인터넷 산업 창업의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좋은 일자리의 보고로 만드는 일, 상생과 융합의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저 문재인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또다시 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짤막한 애니메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 저를 한번 보시지요.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님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애니팡 요새 밤중에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다들 아주 재밌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인터넷을 참 잘 이해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직접 인터넷 정책을 대통령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니까 우리 네티즌들의 믿음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님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오늘 저 말씀 들으러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셨고 이제 또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융합해서 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터넷 포럼에서 준비한 2012년 대선 네티즌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윤성희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저희 조사는 지난 9월에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와 함께 윤성희 교수님 주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윤성희입니다. 네, 네티즌 의식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터넷포럼과 RNR이 네티즌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네티즌들의 뉴스 정보 취득원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전체 69%가 평소에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총선의 경우 네티즌 55.6%가 인터넷을 통해서 총선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하였고 TV는 37%에 그쳤습니다. 네티즌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33%가 진보, 21%가 보수, 그리고 중도가 가장 많은 45.7%로 나타났습니다. 네티즌의 정당 지지도입니다. 민주통합당이 가장 높은 25.7%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무당청이 46.6%로 나타나서 여전히 지지 정당 없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소통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정당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주통합당이 27.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과반수 이상이 없다라고 응답하여서 정당의 인터넷 소통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의 인터넷 정책 평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78%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평균 점수는 1.99점입니다. 5점 만점입니다.
현 정부의 인터넷 산업이 지난 정부에 비해서 퇴보하였다 하는 응답이 60.3%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인터넷 산업 퇴보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66.3%가 정부의 낮은 이해 그리고 규제 정책으로 응답하였고 42%가 인터넷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지적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와 위치 기반 서비스 규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82%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셧다운제 효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63.7%가 다른 대체 수단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청소년 게임 규제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66%가 가정에서 부모가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정부에서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인터넷 역기능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규제나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응답은 42%에 그쳤고 인터넷 교육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는 응답이 57.4%로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의식입니다.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43%가 인터넷 산업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31%가 서비스 산업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한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서비스 산업이 36%, 인터넷 산업이 32.4%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입니다. 전체 80%가 인터넷 쇼핑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89%는 유통망 확대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차기 정부 인터넷 산업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68%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터넷 산업 육성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 확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인터넷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인터넷 산업 발전과 인터넷 문화 정책을 위해서 인터넷 기본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된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네티즌 의식 조사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성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문 후보님 지금 인식 조사 결과를 보셨는데 평소에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예,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인식들 그리고 아까 정책 발표의 기초가 됐던 그 인식들하고 거의 뭐 같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아직도 무당파가 많고 또 문 후보님께서 인터넷 정책을 발표하시기 전에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책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네티즌들에게 후보님의 진정성이 전달된다면 다음 조사에는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다음 조사도 결과가 나오면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우리 문 후보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널 분들께 미리 후보님을 만나면 드릴 말씀을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5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 의장을 맡고 계시는 인터파크 대표 이기형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판사를 지내셨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혜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소프트웨어 업체인 홍익세상 대표를 맡고 계시고 페이스북 IT인 연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상범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벤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쪽에 고벤처 포럼 회장을 맡고 계시는 고영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인터넷 분야의 연구를 오래도록 하고 계시는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의 박재천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패널 토론은 패널 5분의 말씀을 전해 듣고 후보님께서 종합해서 답변 말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 의장이신 이기영 회장님께서 인터넷 산업 분야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문 후보님의 정책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지 못하고 오늘 발표하셨기 때문에 거의 다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동어 반복이 될지 몰라서 좀 두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역사적 아주 중요한 사건, 정보혁명의 역사적 사건이 한번 인쇄술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그 다음에 더 큰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빗대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사에서 정보 교류는 늘 파지티브 썸을 만들어 왔습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시기입니다. 1차 정보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쇄술이 확산되면서 정보 교류의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졌고 이용이 확산되면서 정치적으로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경제적으로는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경제활동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2차 정보혁명이라 불리는 인터넷은 정보의 확산 속도와 이용자 수에 있어서 인쇄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크나큰 혁명의 물결입니다. 과연 인터넷은 어떤 정치, 경제적 변화를 이야기할까요? 예측은 늘 힘듭니다. 그러나 변화의 방향성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산업계 대표로서 경제적 측면만 말씀드리면 정보혁명의 특성상 인터넷은 더 많은 파지티브 썸을 만들어낼 것이고 인터넷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현상은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도 같은 현상이 보입니다. 인터넷 산업은 이미 GDP 대비 7.2%라는 경제적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인터넷 산업을 넘어서 전체 산업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정보혁명의 도도한 흐름은 한 권력자나 집단 또는 한 국가 단위에서 돌려놓을 수는 없는 흐름입니다. 오히려 잘 껴안고 활용한 국가가 다음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인쇄술의 혁명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게임, 쇼핑, SNS, 모바일 서비스 등에 중독되었다고만 우려를 하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지 관심이 적습니다. 이들이 가져다주는 효용과 파지티브 썸을 제대로 활용할 의지가 적어 보입니다. 불건전한 책자가 있다고 해서 인쇄술을 탓하지 않듯이 일부 역기능을 이유로 인터넷이 갖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인터넷이 범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 노력하고 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어떻게 육성하고 지원하여 새 성장 동력을 만들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기영 의장님께서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진지하고 철학적인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평소에는 제가 알고 있는 이기영 회장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자, 우리 목소리 좋으신 우리 이혜환 교수님 다음 패널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혜환 교수입니다. 저는 인터넷 문화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문재인 후보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사실 인터넷 문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일부 역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제 역기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용자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이고 두 번째는 이용자의 교육, 의식 함량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 그리고 세 번째가 이용자 스스로에 의한 자율 규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정부 정책이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너무 이용자 통제 중심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나아갈 경우에는 아까 이제 후보자님 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혁신의 인터넷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각 사루에 우를 범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이용자 의식 함량, 이용자 교육의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용자 교육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용자가 역시 문제 해결에 객체에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인터넷상의 자유와 책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책임 있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결책을 모색해 나아가는 그러한 능동적 주체가 되고 정부는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 즉 자율 규제의 시스템을 취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바로 이용자 통제 중심의 타율 규제가 이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문화를 보다 밝고 건강하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타율 규제적인 그러한 방향에서 탈피해서 필요 최소한의 사후적인 규제 외에는 민간의 자율 규제가 중심이 된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가 포털사들에 의해서 설립되어서 나름대로 활발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에서도 자율 규제가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 자율 규제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회원사를 늘려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터넷에 대한 공적 규제의 강화 대신 민간의 자율 규제 노력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강화되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패널로 모셨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왜냐하면 우리 문재인 후보님께서 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2분씩 드렸는데 앞에 분들이 좀 많이 쓰셨으니까 좀 절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상범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듣고 바로. 예, 더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책들을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셔서 업계에 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역시 좋은 보좌관과 좋은 특보님들을 두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대선 메이건 그 슬로건으로 사람이 먼저다를 하고 계신데, 저는 사람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저희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 사장이 굉장히 가장 1순위의 의사 변호사보다도 더 좋은 신랑감으로 이렇게 떠오르기도 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산업 쪽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했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모르실 내용이겠지만 현재 컴퓨터공학과 커트라인이 가장 공대 중에 최하위고, 예를 들어서 시각 디자인 학과를 나온 디자이너들이 아무도 디지털 쪽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등 이런 이 IT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쪽에 그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에서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IT 사업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국가 경쟁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사실 그 정책 중에 한 부분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그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 같은 것들을 듣고 싶고요. 물론 이게 정부가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지만 학계와 산업계와 정부 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들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 같은 것들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젊은이들이 아주 궁금해할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넷 갖고 놀기만 하냐? 이렇게 저 젊은이들은 인터넷 갖고 뭘 하고 싶은데 할 기회를 안 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고영하 회장님께서 아주 전문가신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기 자식 창업하는 것을 대부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은 우리 후보님 같이 고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안정적 직장인을 선호하고 창업을 기피합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2000년도 초반에 유럽연합에서 왜 우리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부족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창업을 했다가 실패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 도덕적 해이만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면은 수많은 엔젤 투자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실패 경험을 존중해주고 투자해주고 재기를 도와줍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의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청소년들 꿈속에 창업은 빠져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오로지 수능에만 열중하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찾아주는 그런 교육은 지금 빠져 있죠. 또 그래서 지금 저는 교육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우리 청소년들의 잠재되어 있는 역량을 발굴해내는 그런 어떤 그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또 창업교육,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기업가로서의 어떤 꿈을 키워가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패를 허용하는 그런 문화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정치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통령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문 후보께서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신다 그러면은 이것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패널이신데요. 박재천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인터넷 정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앞에 분들이 좋은 거 다 얘기하고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각설하고요. 우리가 미래 인터넷 공간을 잘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 조직과 법 제도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기본법 발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3%의 네티즌들이 인터넷 산업이 오히려 퇴보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 문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아주 우려할 만한 지금 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정책은 이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정부 부처 간에도 또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위헌 판결을 받은. 그리고 이 셧다운제, 인터넷 요금, 콘텐츠 심의, 망 중립성 모든 분야에서 해결은커녕 지금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심지어는 시민사회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이해의 부재,
그리고 섣부른 규제 이거에 관련돼 있다고 66.7%의 네티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대통령이 되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인터넷에 대해서 좀 소상히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특성에 걸맞는 국정 방향을 확립해서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볼 적에 우리나라 인터넷 그 산업이 1등이 되려면은 정부 조직 그리고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93.3%의 네티즌들이 다음 대통령께서는 먼저 인터넷 기본법을 제정해서 인터넷 국정 방향을 확고히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정책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있고 조금 다른 내용도 추가해야 될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5분의 말씀에 관해서. 뭐 저의 의견을 물으시는 그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저에게 그런 의견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5분 말씀 전부 제가 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 인터넷의 어떤 본질이나 가치, 그리고 또 잠재력, 또 문화까지 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인터넷은 우리 뭐 사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어느 산업보다 좀 중요하고 우리 경제의 어떤 미래를 좌우할 그런 분야인데, 그동안 인터넷 산업 진흥에 대한 어떤 국가 정책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인터넷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오히려 참여정부 때보다 더 대폭 그렇게 퇴보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이 대다수 국민들이 개인적으로도 하루에 2~3시간씩은 인터넷을 쓰고 있고요. 아마 이제 업무상으로 쓰는 시간까지 더하면 아마도 하루 뭐 6시간 이상씩 인터넷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국민들 뭐 생활도 문화도 여가도 교육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더군다나 세계의 20억 명 이상이 인터넷을 지금 쓰는 시대가 돼서 이 정도 이제 시장 규모라면 중국보다도 뭐 훨씬 크고 또 이제 브리스 국가들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 규모거든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 시장을 더 키워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도 인터넷 산업이 우리 산업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넷을 우리 국가 전략 산업으로 그렇게 육성하겠다는 아까 약속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오늘 이제 5분 말씀들이 다 그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 우리가 특히 중점을 줘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좀 소프트웨어하고 콘텐츠, 그리고 아까 우리 안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데이터베이스 이런 이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겠습니다. 인터넷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높아지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터넷 분야의 어떤 인터넷 분야에 청년들의 어떤 창업이 이제 좀 몰리고 또 그런 분들이 또 가장 좋은 신랑감이 되는 그렇게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도 창업 국가가 돼야만 이 지금 아주 뒤떨어진 어떤 성장 동력을 더 높이고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가 바로 IT 분야다. 그런 그 각오로 다음 정부의 정책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저희 인터넷 포럼에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후보님께서 요청하신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분야의 현장 질의를 듣겠다, 굉장히 용기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시고 인터넷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으시다, 이런 저는 믿음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난처하더라도 난처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혹시 실력이 딸리면 우리 오늘 이 문용식 또 대표님 와 계시거든요. 우리 시민 캠프의 공동 대표시기도 하고 또 우리 인터넷 대변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맡기시면 인터넷 대통령 하시기 힘듭니다. 오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오늘 그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중계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후보님 약간 상기되셨는데 자 공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현장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뒤에 말씀 없이 가시면 병풍처럼 되시는데 이분들 의견 좀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준비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첫 번째부터 이렇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기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이제 스타트업 기업인 노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진입니다. 오늘 저는 문 후보님께 청년 창업을 이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한국의 경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이제 대기업의 이제 모든 산업 구조가 이제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이제 여기 고영하 회장님께서 계시지만 이제 그런 벤처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창업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단기적인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벤처기업, 스타트업 같은 벤처기업을 육성해야지만이 결국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스타트업을 운영해 보는 입장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금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한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결국 이 스타트업을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이 분위기가 조금 더 대기업을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좀 더 이제 우리 사회에도 이런 스타트업을 많이 창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 후보님의 의견과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약간 진땀 나실 수도 있는데 구체적 정책들 한번 발표해 주시죠. 예, 아까 우리가 이 창업 국가가 돼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터넷 분야에서 이게 청년 창업 열풍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아까 이미 이제 나눴던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법이 종합적으로 그게 마련되겠죠. 우선 이제 두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청년 창업 그리고 또 벤처 창업은 많은 실패들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이제 소수의 이제 성공이 이제 생겨나고 그 소수의 이제 성공이 이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를 크게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첫째는 청년들이 창업에 좀 실패를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해서 또 다시는 또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이제 제도나 현실들을 확실하게 좀 개선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연대보증제도 이런 개선책이 좀 마련되긴 했는데 아직도 많이 이제 미흡하거든요. 이 창업에 대한 투자는 기본적으로 사업 아이디어의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런 투자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일단 인적 담보를 기본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받아 두려고 하니까 자꾸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해도 다시 또 좋은 창업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면 다시 창업할 수 있는, 다시 또 새로운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나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창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프라들이 크게 좀 확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런 이제 인프라 구축은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개별 창업에 대해서 돈으로 지원금으로 지원 이렇게 이제 하는 제도를 취하니까 성과도 별로 없고 또 장기적이지도 않고 또 시장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창업하는 분들은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이제 부족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 지원 제도를 좀 창업자 입장에서 좀 다시 보고 실질적인 이 창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고 좋은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넘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미국의 어느 차고에서는 또 어느 기숙사에서는 제2의 구글, 제2의 페이스북 이런 이제 정신으로 뭉친 청년들이 또 새로운 어떤 기회에 도전들 하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 청년들도 그런 도전 또 이제 창업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업했다 실패하거나 사업하다 실패한 분들 변호사 하시면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그분들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실 방안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준비되신 분 있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또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화면 잡기가 어려워서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에서 나온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문 후보님께 망중립성에 대해서 정책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망중립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인터넷 망 위에서 이용자들이 망 사업자의 어떠한 차별이나 차단이나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터넷 성립의 제1의 원칙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혁신이라든가 자유 등등의 가치는 바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국의 망중립성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매우 암울합니다. 통신 사업자들, 망 사업자들은 그 망을 관리한다든가 차별화한다는 명목으로 망을 통제 관리하에 놓으려고 하고 있고 정책 당국인,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로 있으며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이용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망중립성 없이는 혁신의 인터넷도 공정 경쟁이 가능한 인터넷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정책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더 많이 들으려면 조금 속도를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게 개방되는 인터넷 그것이 뭐 당연히 꼭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방 그다음에 공유 이게 없었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혁신적인 인터넷 서비스가 처음부터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이제 정부 정책이 이 네트워크를 갖추는 네트워크의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쪽에 좀 우선을 두었었는데요. 또 그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좀 보유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네트워크 사업자보다는 어떤 콘텐츠 사업자 또 그리고 공급자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적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무선망 트래픽 이런 부담을 호소하면서 그래서 많은 또 규제를 하려고 하면서 그 관련된 통계는 또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반드시 그에 대한 그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아, 예, 구체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군요. 자, 한 분 더 받아볼까요? 예. 아, 예. 또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의 이경정 교수입니다. 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하는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 제도 중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차별해서 결과적으로 네티즌으로서의 국민이 어떤 차별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적용이 어려운 어떤 기존 법 제도를 지킬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온라인만 특별히 법을 만들어서 금지하거나 가중처벌하는 경우, 그리고 인터넷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신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됐던 점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이제 온 오프라인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규제의 예가 이 정부에서 이 사이버 모독죄 그런 거 이제 추진하다가 실패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 국민들이 우리 인터넷 또 이용자들이 부당한 규제로 인해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를 받는다거나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터넷 특수성을 명분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기본 대원칙 하에 이 규제 문제 그렇게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제도 문제 말씀하시니까 법률가로서 가지고 있는 견해 또 살아오신 그 삶의 결과가 이 제도 분야에서 잘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저희가 한 분씩 하고 답변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분들 점심 식사 못 하시고 계속 후보님과 대화하게 될 것 같아서 가능한 점심 식사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후보님의 주문 사항이었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보는데 대신 몇 분, 한 서너 분 정도 더 들은 다음에 후보님께서 종합해서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그 구글 코리아의 염동훈 대표입니다. 아마 그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여기 참석한 것 같은데요. 뭐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 창조 성장 정책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인터넷의 혁신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해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산업에 주어진 현 숙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혁신에 기반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성공적인 혁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글로벌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인터넷 속성에 걸맞는 규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몇몇 규제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직도 국내에서는 그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라는 게 있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버를 한국에 둬야 된다는 규제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의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하루속히 밸런스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혁신과 시장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준비되신 분 있으신가요?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세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제에 관해서 후보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전자상거래가 발전함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편히 배송받을 수 있게 되었고 판매자들은 판로의 다각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경을 넘어선 거래가 매우 활성화되어서 국내 판매자들이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업계는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산업인데 현 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매우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 규제만이 존재하고 있어서 특히 이러한 규제와 산업 육성의 불균형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인터넷 산업의 발전 지원과 특히 해외 산업 진출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정혜승이라고 합니다. 워낙 인터넷 분야의 규제가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 그 질문도 그렇고 후보님의 말씀도 전부 규제에 대한 얘기로 좀 가는데 그 후보님께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 통제를 위한 규제 안 하겠다고 하신 말씀 정말 저희 감사하게 듣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쭙니다. 저희가 실명제 전봇 때는 뽑았지만 저작권 삼진아웃제라든지 셧다운제 한 군데만 있습니다. 스마트 TV, 클라우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규제 고민하십니다. 이런 규제에 대한 철학 분명히 밝혀주시고 규제 전봇 때 다 뽑겠다라는 의지 거듭 천명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요. 더불어 저희가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에 인터넷 기업에서 그 열심히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실명제 본인 확인 뗐습니다. 열심히 뗐는데 공직선거법상 실명제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선관위도 그 실명제 위헌 결정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나 아직 법이 살아 있다 보니 저희가 대선에 앞두고 다시 그 뗐던 본인 확인을 다시 붙여야 됩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다 붙여야 되는데요. 그 후보님께서 물론 대선 전이긴 하지만 그 여야 협의하에 그 대선을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없이 치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현장에서 네티즌들하고 매일 이 규제 때문에 다투는 직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네티즌들이 기업에 항상 요청하고 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런 결국 정책 때문에 생겼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후보님 조금 공격적인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그 국내의 어떤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국가 안보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 이유로 규제들을 하는데 그 외국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 오히려 역차별이 되는 이런 현상은 반드시 이렇게 바로잡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이제 그 위헌 결정이 났는데 정부가 그 이제 규제 공백에 따른 어떤 후속 대책 그렇게 이제 마련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실명제를 더 강화하려는 듯한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이 업계의 어떤 자율 규제를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유지하려거나 강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업계 이용자들의 어떤 자율 규제 그 방향으로 실제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또 정부가 또 어떤 규제를 할까 이렇게 뭐 걱정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고요. 이 공직선거법 이런 적용에 있어서도 그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뭐 저도 이 책 같은 거 살 때는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많이 이용합니다만 가격도 좀 저렴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지금 많은 규제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자상거래 육성을 좀 제한하고 있죠. 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전자상거래가 육성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미 지금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금 1,000조 원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지원할 수 있을지 방안도 찾고 또 전문가 선생님들 의견도 더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불필요 없는 규제들은 다 이제 없애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활성화하기 위한 전자지불 결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안에 관한 그런 이제 어떤 인프라 구축 이런 거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우선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 문재인 후보님에 대해서 우리 네티즌들께서는 변호사 이미지, 뭐 인터넷에 대해서 잘 아실까? 그리고 또 머리가 희끗희끗한 하신 어르신이라서 우리랑 대화가 될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거 없애시려고 청바지 입으시고 또 아까는 그 싸이의 말춤도 네티즌들에게 공개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터넷에 관한 이해 그리고 네티즌의 헌법상의 기본권 이런 것들에 관한 인식이 상당히 네티즌들에게 어필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오늘 행사를 다음 TV 그다음에 네이버 뉴스 이런 온라인 그 동영상 그 서비스 실시간 서비스를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데 보고 계신 네티즌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견해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대통령 후보님들과 소통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실시간 의견들 후보님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성진 사무국장님, 저희 한국인터넷 포럼의 사무국장이신 최성진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실시간 의견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 포럼 사무국장 최성진입니다. 저희 그 정책간담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대한민국의 인터넷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에 네티즌의 그 참여가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TV팟, 네이버 뉴스 채널, 전자신문, 그리고 문재인 캠프, 문캠프 등으로 지금 생방송이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접속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행사에 앞서서 포럼의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트위터에 해시태그를 마련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다음 아고라의 이슈 토론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견들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사전에 또 그 네티즌의 그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질문들과 또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 전달해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터넷 이용 불편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또 미래 인터넷의 발전에 대한 재원 뭐 이런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트위터 아이디 빌리버 2012 쓰시는 분께서는 문재인 후보님 인터넷에 국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나라에 페이팔이 못 들어오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반드시 파악하시고 이에 대해 대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리고 또 트위터 아이디 오러브 이분은 개콘의 정여사 톤으로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액티브엑스에 넘쳐나는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들 사용하기 피곤해도 너무 피곤해 바꿔줘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성대모사가 안 돼서. 그리고 뭐 이용 관련해서 불편한 의견들이 많이 주셨고 그다음에 규제 관련해서도 또 몇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트위터에 또 그 메이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인터넷 역기능 문제를 법으로 강화해서 국가 주도로 규제하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불만이 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함께 지킬 정책 구상이 있는가 이런 또 질문을 남겨주셨고 또 이제 좀 건설적인 대안을 포함해서 그 의견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의진이라는 분께서는 오바마 정부에서는 게임을 막기보다는 교육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스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게임은 의료, 기업 경영, 국가정책, 국방훈련에 폭넓게 활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문 후보님께서는 이런 그 게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또 실추된 우리나라의 게임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또 물어봤고요. 또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백연희 님이 지역 간의 격차를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또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트위터의 MH청이라는 분은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터넷 윤리 교육을 정규 교과 과정에 편입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그 의견을 또 물어보셨고 또 인터넷 에티켓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공식 홈페이지에 김선영이라는 분도 남겨주셨습니다. 질의를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뭐 또 답변을 이 많은 그 질문을 후보님께서 다 답변하시기에도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계속 궁금해하고 원하는 인터넷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나갈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에 가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의견하고 또 계속 그 수렴되는 의견은 저희 한국인터넷포럼에서 정리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의 형태로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답변은 또한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된 네티즌 의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진 국장님, 정여사 연습은 조금 더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님. 예, 제가 출마 선언할 때요, 그 준비를 하면서 함께 서는 출마 선언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이 제안들을 받았거든요. 그때 9,000명이 넘는 분들이 저에게 출마 선언문에 반영했으면 좋을 그런 이제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의견들을 다 모아서 이 공평과 정의라는 키워드 또 거기서 이제 추출해내고 또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도 그 의견들을 보고 그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민명령 1호라는 그 이름으로 또 SNS 상으로 정책을 이제 모으고 있는데 뭔가 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는 즉시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시행했으면 좋을 정책들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역시 또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까지 한 3,200명 정도가 의견들 지금 이제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 의견들을 저희가 그 평가해서 그 중에 가장 그 의견들이 많이 모인 공통 분모가 많은 그런 이제 정책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 행정명령 1호로 그렇게 시행을 할 겁니다. 그때는 또 실명제로 해서 어떤 분이 그 정책을 제안하신 거다라는 것도 그때 분명하게 밝히도록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그 네티즌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이 동행하는 정치 제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들께서 보면 이 정당 바깥에서 오히려 정치 변화의 희망을 찾는 이런 거 보면 우리 어떤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좀 한계가 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선거 때 제시된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자신들의 어떤 민의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대안은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건데 지금 현대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은 역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 그 이상의 방안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국민들이 정치 과정이나 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제 그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소통이고 또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열린 정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깨끗한 정치 또 국민들 앞에 겸손한 정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국민들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함께 걱정을 나누는 정치 이런 정치가 저절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을 듣다 보니까 점점 더 문 후보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데요. 지금 직접 전달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고 현재 네티즌들의 의견을 받으셔서 또 답변을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속에는 장점이 오래도록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려두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온 답변이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느껴지면
입소문이 금방 납니다. 맛집 금방 장사 잘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을 다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선거에 나아가는 정책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국민들이 오래도록 듣고도 실현되는 것을 못 봐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후보님께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혹시 다양한 인터넷 네티즌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민사회도 있고 학계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학생도 있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인터넷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통합적인 추진 체계 같은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실 수는 없으신지요? 예, 그렇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론을 수렴하는 그 방법으로 트윗이라든지 페북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개인적으로 챙길 수는 없죠. 그런 부분들을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청와대 생활 해보셨죠? 전에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실장 이렇게 지내셨는데, 청와대에서 이 네티즌 의견 들으시려면 밤에 한두 시간쯤은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그때 많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밤늦은 시간까지 뭐 댓글 달고 하셨다가 뭐 국정에 전념하지 않고 댓글 단다고 예, 야단도 많이 맞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통하려는 노력들이 꼭 필요한 거죠.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민들이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뭐 다 해결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 길을 줄인다. 같이 걱정하고 좀 해결해 주려고 좀 노력하는구나. 그런 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여정부 때 여러 가지 뭐 이 모자란 점도 많았습니다만, 그걸 또 그걸 삼아서 정말 좀 제대로 국민들의 삶을 해결해 나가는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인터넷을 열어놓고 소통함으로써 해결하는 그런 대통령도 되고 그런 정부도 만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의견을 직접 들으시기도 하셨지만, 직접 인터넷에 소통하신 분으로 많이 네티즌들이 추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아마 업 버전이 되어서 조직적으로 듣는 귀를 가지시고, 또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의사가 그 올라온 국민 개개인의 의견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청와대 내에 구성하시겠다는 뜻으로 새겨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느라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셨죠? 네. 저희 그 한국 인터넷 포럼은 다양한 의견들, 인터넷 업계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치권과 충분히 소통하고 온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인터넷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출범한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오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후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그 다음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 두 분 모두 모시고 차례차례 이러한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비교하고 네티즌들께서 평가하시고 이번 대선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겁니다. 저희 인터넷 포럼 홈페이지는 KOIF, 코리아 인터넷 포럼 .kr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정책 질의를 저희가 각 당에 보내놨습니다. 정책 질의에 따라서 정책 항목별로 각 당의 정책이 나오면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분야별로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이제는 대통령 후보들께서 선거할 때 잠깐씩 네티즌 편이 되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네티즌들 여러분들과 같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님께서 그런 저희들의 충심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오셔서 인터넷 정책을,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는 최초로 인터넷 정책을 발표하신 날입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티즌 여러분들과 국민들과 그리고 대통령의 소통의 플랫폼으로 한국인터넷포럼이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후보님께서 그동안 오늘 시간 동안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인터넷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정책 포부를 펼쳐나가겠다, 네티즌 여러분 나를 지지해달라 하는 취지의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인터넷 기업인들 비롯해서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아까 또 참여해주신 네티즌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좀 이렇게 충분히 못해서 아쉽습니다만 아주 큰 소득을 얻은 그런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가지고 있는 인터넷의 그 잠재력에 대한 믿음과 또 창조 산업으로서의 인터넷 그 산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정책 간담회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아까 정책 간담회 전에 애트리에서 제 체지방도 좀 측정도 해주시고 제 건강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체지방 측정 서비스도 좀 대표적인 모바일 또 인터넷 융합 서비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는 그런 서비스가 온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대한민국, 또 인터넷을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보면 좀 때이른 그런 이제 말씀 같았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 결과 그때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 고속도로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으로 그렇게 이제 불리셨죠. 스스로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직접 그런 글도 올리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 그 국정 관리나 국정 결제 시스템도 이지원 그런 어떤 인터넷 시스템으로 우리 특허까지 그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고의 정보 고속도로 위에서 또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를 저희는 만들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거꾸로 이렇게 꺼져갔던 그런 이제 그 인터넷 혁명의 불씨, 또 추락해버린 우리 인터넷 강국의 자존심을 다시 살리고 싶습니다.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다시 한번 인터넷 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트워크만 잘 이렇게 통해 있는 나라, 또 하드웨어만 잘 만드는 그런 나라에서 벗어나서 콘텐츠 강국, 또 소프트웨어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진정한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제2 인터넷 혁명으로 좋은 일자리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강소기업이 수천 개, 수만 개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인터넷 기업인 여러분, 또 전문가 선생님들,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 만남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정책을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의 어떤 계속적인 조언과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제2의 인터넷 혁명, 또 인터넷 산업의 르네상스 시대, 제가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 기업인들과 전문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늘 또 지켜보신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야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켜보시고 또 참여해 주신 우리 네티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네티즌 여러분, 이러한 정책들을 냉정히 평가하고 또 약속이 지켜지는지 끝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더 추가하실 의견들을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올려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그리고 민주통합당에 전달해서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온라인의 네티즌 여러분들,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대한민국 인터넷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모시고 개최한 인터넷 정책 간담회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인터넷을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다 오른손을 들어서 불끈 쥐고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대한민국 인터넷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